저번에 내가 NFT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잖아. 근데 충분히 설명된 것 같은가? 아니 실제로 이게 사용해 본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 비트코인이랑 NFT가 이게 많이 다른가? 그래, 그러면은 같은 점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이야. 이제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연결된 게 시스템으로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누구도 조작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즉 코인인데 비트코인끼리 서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는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 또 NFT는 마치 여권 같은 거야. 내가 내 여권을 제출해야 되는데 너 거 여권을 제출하면 안 받아주잖아. 그것처럼 이제 고유하고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NFT야. 그럼 NF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좀 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오픈시에 들어가 보면 이제 판매되는 NFT를 이렇게 클릭하면 창이 열리는데,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 작품명, 가격, 작가명, 작품 설명, 스마트 계약 주소, 토큰 아이디, 어떤 코인에 기반하는지,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에 관한 설명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민팅 시기랑 소유권 변동 시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플의 매일 첫 번째 5000일 주소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 830억 원짜리 작품을 공짜로 감상할 수도 있어. 이게 보니까 좀 감이 오네. 비싼 것도 공짜로 보고.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이렇게 기록이 남고 이 기록을 쉽게 조작할 수 없게 만들어서 증명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유일성을 띠기 때문에 계약용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게 NFT 시장을 형성하게 된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작년 여름이었나? NFT 시장에 뭐 이중섭 작가 작품을 NFT화해서 경매에 출품한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성 작가들도 이게 참여 정도로 시장이 엄청 커진 것 같네. 잘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거장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NFT로 민팅해서 경매에 올리려는 시도였는데,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미술계에서 큰 이슈였어. 그렇지만 이제 유야무야로 끝난 것 같아.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작권자들 있잖아. 박수근과 김환기 작가님들의 이제 저작권을 보유하는 유가족분들과 재단 측에서 항의가 있었다고 해. 이게 소유권이랑 저작권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도 있었어. 그럼 누군가 그림을 소유한 사람들이 NFT를 뭐 발행하려고 했고, 저작권을 가진 유족 측에서 그걸 반대한 거고, 그림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NFT 발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물론 위작이라면은 이제 작가 이름을 걸고 팔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저작권과 소유권이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는 이걸 전시할 권리를 가져. 그렇지만 NFT로 민팅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가 갖는 거야. 참고로 최근 김환기 작가님 작품의 우주 있잖아. 이게 얼마 전에 업비트 NFT에서 7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이 작품은 환기 재단으로부터 우주 작품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 사용을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제작된 거라고 알려져 있어. 이게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저작권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이랑 저작 재산권 이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작 인격권은 일신 전속성, 즉 사람에 대한 것이어가지고 양도나 상속이 안 되고 그 저작권자가 돌아가시면은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반해서 저작 재산권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재산권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양도성과 상속성을 갖게 돼.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저작 재산권을 상속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소멸하지만 유족에게 상속되는 권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후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아무래도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공표권, 원본이나 복제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성명 표시권, 그리고 내용이나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 유지권이 있어. 그리고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작 재산권 내용인 것 같네. 그럼 내가 소유권을 받아서 전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는 민팅하면 저작 재산권에 문제가 되겠네. 그렇지. 그 실물 그림을 디지털로 복제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 이것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는 이제 공중송신권 침해. 판매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은 백본권 침해가 될 것 같아. 그럼 저작권 침해하면 침해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침해 물품의 폐기 청구 등을 청구받을 수가 있어. 그럼 형사 고소도 되는 건가? 그렇지.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 형사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지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저작권자랑 잘 합의가 되면 형사는 면할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일단 잘 알아보고 민팅을 해야 되겠네. 그냥 아무 작품이나 막 올리면 안 되겠고. 그렇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내리고 이제 선처를 뭐 구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렇지. 근데 이제 오늘 NFT를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보고 그리고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작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 시 어떠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도 이어서 NFT 아트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계속 얘기해 볼게. 이제 지식재산에서 이제 아트의 세계로 넘어가는 건가? 뭐 이제 저작권도 그 지식재산권에 포함되긴 하는데 NFT 세계는 그 작가분들이 수입에 대한 걱정을 덜고 마음껏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민팅된 이런 NFT 아트들에 의해서 저작권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것, 또 이런 NFT가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어. 이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해보려고. 역시 변리사가 할 게 많아지는구나. 기대되는데?